결정권자에게 이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맛에 대한 불편한 진실 2부 바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 혹시라도 지금 2부를 먼저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나오는 링크로 1부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제 경험에 근거한 그야말로 뇌피셜로 시작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만큼 맛은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신메뉴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근처 지점에 가서 주문을 했습니다. 한 모금 딱 마셨는데 아이고야 생각보다 너무 아니다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땐 두 가지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래 레시피는 상당히 뛰어난데 음료 제조하는 사람이 그 레시피대로 제대로 못 만들었을 경우, 이건 뭐 제가 운이 없으니까 별다른 말을 할 게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 음료를 다시는 어디서도 주문하지 않겠죠.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제조자가 정해진 레시피대로 음료를 만들었지만 맛이 없다? 특별히 표준화를 강조하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음료를 개발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그걸 또 자체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출시한 음료일 텐데 맛이 없다는 건 이 프로세스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종 의사 결정권자에게 이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혓바닥입니다. 맛을 판단하는 미각 혓바닥이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혓바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카페 장사하지 마세요. 네, 불편한 진실이라는 부분이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내가 음식 장사, 맛 장사인데 보편적인 맛의 레시피를 판단할 수 없는 미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좋은 일을 찾아보시는 게 빠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레시피를 사장 혼자 정해야 하는데 그 레시피를 정할 혓바닥이 없어서 개발한 음료가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 확신이 없다면, 그래서 모든 걸 다른 사람들 평가에 하나하나 의지해야 한다면 여간 고달픈 게 아닐 테니까요. 나는 내 입맛을 잘 모르겠어 라고 순순히 인정하시는 사람은 차라리 리스크가 좀 적은 분이시죠. 더 큰 리스크는 따로 있습니다. 내가 만든 레시피가 내 입맛에만 맞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보편적인 입맛엔 맞지 않을 땐 이렇게 말하죠. 아, 사람들이 커피 맛을 잘 몰라서 그래. 이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물론 그 맛을 알아주는 아주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커피 장사하는데 아주 특별한 몇 명만을 위해서 장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 벌어야죠. 그러려면 보편적인 입맛을 가지고 계신 절대 다수가 인정하는 맛으로 승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전 1부에서 카페 사장님들의 로직 기억나시나요? 1. 맛이 뛰어나면 2. 손님들이 알아주기 시작하고 3. 손님들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할 거고 4. 그러면 대박 카페가 날 것이다. 그런데 이 전제로 시작하는 맛이 뛰어나면 이라는 부분에서 너무 본인 스스로에게 근거도 없는 호환 점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렇게 평가 안 하는데도 말이죠. 제가 일행들이랑 얘기 좀 하려고 겉보기에 좀 근사한 카페가 바로 앞에 있어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한 분이 저를 붙잡으시더라고요. 저기 카페 커피 맛없어. 그러니까 지금 카페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7가지 등등이 정말 뛰어나서 브랜딩을 잘하고 계신데 왜 장사가 안 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가감없이 맛을 평가해 주실 분들을 불러다 놓고 시식을 해보세요. 내 입맛엔 좋은데 평가가 별로다. 그럼 죄송하지만 사장님 혓바닥은 상위 1%만을 위한 특별한 미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아직 카페 오픈을 안 했는데 내가 그럼 혓바닥이 멀쩡한가? 궁금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럼 정말 집에서 떡볶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대접하는 음식이 대중적인 입맛에 어떤 평가를 받느냐 냉철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럼 넌 무슨 혓바닥을 갖고 있길래 그러니?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짧게 말씀드리면, 저도 카페를 처음 할 때는 이 혓바닥이 중요한지 몰랐어요. 제가 커피 장사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원두 업체를 여러 군데 찾아가서 마셔봤거든요. 근데 처음엔 정말 그 맛에 대한 감을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한 번 정하면 정말 바꾸기 어렵다는 원두를 선택하는데 이 압박감이 정말 크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 마셔본 아메리카노 잔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 입맛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마지막에 원두 업체를 선택하긴 했지만 그래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두가 내 입맛에 맞는데 과연 돈 주고 사 마시는 고객 입맛에도 맞을 것인가? 한 번 오신 손님이 다시 찾을 수 있는 맛인가? 이건 정말 뚜껑을 열어보지 않고선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고 그래도 보편적인 입맛에 맞는 커피라는 확인과 함께 제 혓바닥에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뭐 그 이유 얘기를 하자면 제 노하우라서 아직
지금까지 맛에 대한 불편한 진실 얘기해 봤는데요.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맛집에서 맛집이란 단어는 순수하게 맛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맛이라는 요소에만 올인 하면 안 된다. 둘째, 그렇지만 사장님은 맛을 위해서 멀쩡한 혓바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면서 저도 에피소드 흥미 위주의 컨텐츠를 만들고 싶었지만 그래도 도움이 필요한 어떤 분이 제 채널을 발견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는 알려드린 다음 디테일한 것들을 보셔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루한 내용이지만 고민해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결론을 내리고 방향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음악이 장사를 망치게 만들까? 라는 주제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커피로 돈 벌고 싶은 욕심 많은 남자 커피추는 모든 댓글을 읽어봅니다. 응원의 댓글, 또 영상을 보시고 난 뒤 남겨주시는 의견을 갖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